종합뉴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률이 예상과 다르게 둔화될 조짐을 보이자 뉴욕 증시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비트코인도 나스닥의 상승세에 힘입어 매수 우위로 장세가 전환되면서 24,000달러 위에 안착했습니다. 그럼에도 완전한 상승세로의 전환을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하네요. 지난 주말 반등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주간 상승률을 마이너스로 마감했는데 시장을 주도하는 고래들의 매수세가 또 줄어드는 게 아닐까 하는 공포 분위기가 일순간 확산됐었다고 합니다. 이번 주 초부터는 매도 압력이 거세지면서 23,000달러를 겨우 유지하는 선에서 횡보를 이어갔는데요. 다시 하락을 점치는 단기 투자자들이 늘면서 CPI 발표 전까지 비트코인 숏포지션 물량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안정화를 보이면서 비트코인 실현 손실률은 크게 감소하는 등 단기간의 하락이 마무리되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수요가 회복됐는데도 아직 실현 수익이 손실을 앞서지 못하고 있지만 장기 보유자들의 수요 증가는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로 보입니다. 개미 화이팅!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 당국이 연이어 코인베이스 등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법 여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11자 보도에 따르면 연방증권거래위원회는 미국 최대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운영과 관련해 거래소가 투자자 보유 가상화폐를 블록체인 운영에 활용하고 그 대가를 투자자에게 주는 이른바 스테이킹 서비스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는 분기별 감독기관 보고서를 통해 SEC로부터 특정 고객 프로그램 관련 내용, 운영, 현행 및 향후 예정된 상품 등에 대한 정보 제출 요구를 받았다고 밝히며 이번 조사는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비롯해 가상화폐 자산 상장 절차, 자산 분류, 스테이블코인 상품 등과 관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한 곳인 비트마트 측은 자료 제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일부 자료는 해외에 있다며 제출을 거부했는데 이 과정에서 조사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비트마트 측이 사이버 보안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FTC는 벌금을 부과하고 기존 관행을 시정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법 좀 안 하면 안 되겠니? 다음 소식입니다. 자산 데이터 플랫폼인 피아트 마켓캡에 따르면 8월 12일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전 세계 법정화폐 순위에서 25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7월 12일 비트코인은 같은 목록에서 27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시세가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 등의 요소로 반등에 성공함에 따라 시가총액 순위도 올라갔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시총은 터키의 동화와 폴란드의 즈워티화와 비슷한 규모로 확인됐습니다. 자산 시세 분석 사이트 컴퍼니스 마켓캡에서 현재 디지털 금이란 별명의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지난달 대비 21.03% 증가한 4,599억 달러, 한화 약 598조 3,29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 더욱 극적인 결과를 나타냈는데요. 가상화폐 시장에서 디지털 은으로 표현되는 이더리움의 현재 시가총액은 2,287억 달러, 한화 약 297조 원으로 지난 7월과 비교해 73% 증가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단위가 그거 나도 좀 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내 대학 및 스포츠 산업과 가상화폐 업계의 협력 관계 구축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남가주 대학교는 지난 8월 10일 현지 퇴직연금 가상화폐 투자 플랫폼인 아이트러스트 캐피탈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이트러스트 캐피탈은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남가주 대학교의 미식축구 및 농구 시즌 광고를 진행하고 전용구장 등을 통해 홍보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상화폐 투자 플랫폼 홍보를 통해 연금 등의 자산 운용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게 양측의 협력관계 체결 배경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의 경우 지난달 내한한 영국 프로축구 리그 소속 토트넘 호스퍼와 친선전을 펼친 팀 K리그의 공식 스폰서로 나섰고 어피트 거래소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경우 지난달 네이버와 스포츠 콘텐츠 전문 개발사인 라운드원 스튜디오와 함께 두나무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국 프로야구협회 NFT 사업의 단독 공식 파트너로 선정됐습니다.
빗썸 거래소의 경우 e스포츠 시장으로의 행보가 두드러집니다. 빗썸은 지난 1월 글로벌 e스포츠 기업인 젠지 e스포츠와 협력 관계를 구축했으며 양측의 협력 관계는 e스포츠 경기 관람 행사 제공 등을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뽕에 취한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북한 해커들이 여전히 암호화폐 해킹을 통한 외화벌이에 열중하는 중입니다. 이에 암호화폐의 자금 세탁을 돕는 업체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분석 기업 엘립틱은 10일 북한이 크로스체인 브릿지 업체 랜브릿지를 통해 암호화폐를 자금 세탁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엘립틱에 따르면 랜브릿지를 통해 랜섬웨어 등 범죄를 통해 얻어진 암호화폐 5억 4천만 달러가량이 세탁됐고 여기에는 북한이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리퀴드에서 탈취한 3,38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는 분석입니다. 엘립틱은 보고서를 통해 분산형 크로스체인 브릿지 업체들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간 가치 이전을 위한 교환 과정에서 규제를 받지 않아 자금 세탁과 추적 회피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크로스체인 브릿지 업체들은 이 같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범죄 수익 자금 세탁의 핵심 촉진자로 구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2022년 들어 암호화폐 전반의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를 노린 북한의 해킹은 지속되리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북한이 암호화폐 해킹을 외화벌이 수단으로 삼는 만큼 다른 대안이 없는 이상 암호화폐를 노린 해킹은 줄지 않으리라는 관측입니다. 오늘은 어째 하늘빛이 좋은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